자, 안녕하세요. 삼수선생 김로입니다. 자, 독서 비문학 경제지문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36번, 39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문제부터 보자면 여기에 누가 나와요? 카네만, 케인스, 확률인지 심리학, 기존의 경제학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살피고 확률인지 심리학 뭐지? 일단 이렇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일단 문단을 구분해주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언론에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경제학에서는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주지 않는다. 심리에 대해 그다지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경제학에서는. 근데 이제 언론이나 주식시장에서는 그에 대한 심리를 가르쳐준대요. 이에 2002년에 카네만이 심리학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했던 것은 사실이다. 경제학과 심리학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경제학과 심리학엔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죠. 다음 문장. 물론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기에 등장하여 자유방임 철학에 수정을 가했던 케인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 아까 카네만이라는 사람도 나왔죠. 이 사람도 두 사람 다 문제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중요한 말을 하겠죠. 경제학이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해 성찰에 근거하고 있음을 잘 알려진 사례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심리에 대해 이제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케인스는 인간의 심리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파고들었기보다는 이거보다는 우리의 의사결정은 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우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뭘 강조한다? 불확실성은 확률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불확실한 상황.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상황과 그런 거는 다 불확실하다는 것. 그 다음에 그걸 파악하기도 확률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무엇인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기에 인간의 행동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때때로는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다. 직관에 의존하기도 하고 충동에 좌우되기도 한대요. 합리성을 갖추기보다는. 자, 다음. 그리고 기억이 나왔으니까 또 문제가 하나 더 나오겠죠. 자, 그의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구로 회자되었을지언정. 자, 회자되었을지언정. 회자되었을지언정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경제학에서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전제로 회사되었을지언정 합리성을 접근 방법으로 나가는 데는 별로 뭘 했다?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럼 일단 첫 문단을 읽었으니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카네만은 경제학에서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하였다. 인간 심리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했어요? 아니죠. 카네만은 2002년에 노벨상을 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케인스라는 사람은 1930년대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해서 성찰에 근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대가 너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아니더라도 일단은 케인스가 더 앞장섰기 때문에 여기에선 케인스가 오히려 더 전에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처음으로 강조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카네만은 일단 틀렸어요. 그 후대에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케인스는 심리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변화시켰다. 아까 뭐라 했어요? 그 두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줄에서 접근 방법을 바꾸어 놓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했죠.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케인스는 변화시켰다 하면은 완전 반대된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지금 한 문단을 읽고 일단 두 개를 날려낼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기역에 들어갈 거. 아까 기역이 있었죠? 기역에 들어갈 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 자, 기역이 아까 뭐였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기역이라는 그의 생각. 그러니까 생각은 경제학도들 사이에서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회전. 그러니까 기역 케인스의 생각을 말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번 투자 관리는 예술도 과학도 아니고 공학이라는. 일단 투자 관리는 이건 아예 말부터 그냥 되지가 않죠. 이 지금 현재 주제랑은 전혀 관련이 거의 없잖아요. 그 다음 2번 직관이란 건 많은 것을 하지만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는. 직관이란 말이 아까 앞에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직관에 의존하지도 않고 충돌에 좌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뜻은 직관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직관이 지금 중요한 말인데 직관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도 틀렸다는 거죠. 3번을 보면 시장에 맡겨놓는다면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라는 이것도 딱히 주제랑은 관련이 딱히 없는 겁니다. 다른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번은 기업 투자는 이자율보다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게 정답이죠. 자, 기업 투자는 이자율이라 하면 이거를 합리적 근거로 보고 합리적 근거 그 다음에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을 직관이라 본다면 직관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하면은 이게 정답이고 그리고 5번째는 딱히 또 관련이 없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위로 올라갑시다. 2번째 문단. 그런데 카네만과 같은 확률인지심리학자는 용어가 나왔죠? 아까 문제 있었어요. 확률인지심리학자. 그럼 카네만은 누구다? 확률인지심리학자다. 연구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계기를 마련했대. 그럼 얘랑도 대조성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거죠. 얘는 방법론을 바꾸는 데까지는 못 갔잖아요. 근데 카네만은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확률에 대해 판단할 때 주관적 추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B에 속할 확률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에 미치는 정보보다 A가 B를 얼마나 닮았는지 더 영향을 받거나 니은 이것도 문제겠죠? 문제 2번째 문제 나왔죠. 자,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쉽도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하거나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우면 A가 더 크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자, 또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자신의 평가를 조정하지만 최종적인 추정 결과는 처음의 평가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자, 다음. 이러한 주관적 추론은 편리한 인지 방법이지만 편리하다. 하지만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이거는 뭐예요? 부정적인 거. 그리고 편리하다는 게 긍정적인 의견 하나씩. 이렇게 나왔죠. 이게 2번째 지문 끝인가요? 그러면 2번째 아까 확률인지 심리학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확률인지 심리학은 주관적 추론의 체계적인 편향이나 오류를 시정했다. 맞아요? 아니죠. 시정을 한 게 아니죠. 이거 X가 안 돼. 하여튼 시정이 아니에요. 자, 그럼 뭐냐? 아까 위에 봤을 때 체계적인 편향이나 심각한 오류를 낳기 쉽다 했지 시정이라 하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 바꾼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 오류를 뭐 했다는 거예요? 낳기 쉽다고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고르자면 답은 이게 틀렸지 참.
틀렸으니까 일치하는 걸 고르는 거니까 일단 얘도 답은 아니에요. 자, 36번에 4번 확률인지 심리학 성과는 경제학의 접근 방법에 중요한 변화를 요구한다. 아까 말했죠. 카네만과 같은 확률인지 심리학자들이 뭘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 했잖아요. 앞에 있는 그 케이스랑은 달리.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자기 안 써지네요. 자, 다음. 이제 그럼 그 다음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이들은 인간 행동에 관한 기존의 의식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아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득에 관한 의사결정과 손실에 관한 의사결정 사이의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다. 뭐에 대한 연구다?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가 기초하여 이들은 합리적인 인식에 대한 기존을 비판하는 연구로 나왔대요. 그리고 이들은 매우 다양한 시험을 통해 이득이 생기는 경우와 사람들이 위험을 기피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위험을 선호한다는 비일관성이 나타나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일관성 일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뭐가? 위험을 기피하기도 하고 선호를 하기도 한대요. 손실과 이득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이것도 대조되는 상황이죠. 다음, 이러한 행동은 이해할 만한 것이기는 해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정, 즉 위험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과는 모순이 된다. 카네만 등은 이러한 실험 결과가 사람들이 위험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싫어하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위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뭘 싫어한다? 손실을 싫어한다. 손실을 할 땐 위험을 선호하는 게 손실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준대요. 이게 뭔 말인지 뒤에 보면 예시가 또 있어요. 자, 이러한 연구는 합리성에 대한 일정한 가정에 대해 기초하여 사회 현상을 나누어온 경제학으로 하여금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보다는 그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나. 과연 심리학이 경제학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바꾸어 볼지 귀추 기대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A의 대항을 읽었으니까 A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체적 사례 적용 문제인데요. 자, 피실험자들 이렇게 또 사례 하나가 적용돼 있어요. 피실험자들, 그러니까 실험자들이 있고 얘네가 4,000달러를 벌 확률이 80%고 한 푼도 못 얻을 확률이 20%인 경우와 100% 가능성으로 3,000달러를 버는 경우인데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물었다. 앞에 것을 선택할 경우에 수학적 기대값이 더 높대요. 근데도 80%가 확실하게 그 사람들 중에 80%가 3,000달러 버는 쪽으로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선택할 때 4,000달러를 벌 수 있는 확률이 80%와 20%, 80%로 4,000달러를 얻을 수 있고 100%로 3,000달러를 얻을 수 있대요. 그러면 뭘로 선택할 거냐 했더니 이걸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득을 얻을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대값이 크고 그렇더라도 이득을 얻을 때는 위험을 기피한다는 거죠. 근데 다음으로 4,000달러를 잃을 확률이 80%고 한 푼도 잃지 않을 가능성이 20%래요. 그러면 이거는 요거와 반대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4,000달러를 잃을 수 있는 경우가 80%, 20%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100%로 3,000달러를 잃어야 된대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뭘 할 거냐 하면은 사람들은 4,000달러 잃는 경우를 한대요. 왜냐면 20% 확률로 안 잃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뭐라 해요? 기대값이 더 큰 도박 쪽으로 선택했대. 도박을 한대요. 그러니까 80% 차라리 3,000달러 잃고 4,000달러를 잃을 바에 그냥 4,000달러 잃을지라도 하나도 안 잃는 20%에 그냥 도박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손실에서는 위험을 선호한다는 게 이런 뜻이겠죠? 위험을 선호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경제학에서는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을 비합리적이라고 보는군. 틀렸죠. 비합리적이라는 말은 지문에서도 없었고
이거는 그냥 비일관성인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비합리성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위험을 선호하는 거지 비일관성인 거지, 비일관적인 거지, 비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2번은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이군 하면은 이거는 맞죠. 비일관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세 번째, 경제학의 합리성에 위배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군. 경제적인 합리성에 위배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군. 맞는 말이죠. 사람들은 그 나름의 기준, 그게 손실이냐 이득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자, 4번.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기대되는 이익이 조금이라도 적더라도 확실한 쪽을 더 낫다고 생각한대요. 확실한 쪽을 하는 게. 이익이 조금 적더라도 이익에서는 확실한 100%의 이거를 좀 더 80%의 사람들이 선택했다 했으니까 맞다는 거죠. 기피하는 사람들. 5번. 경제학에서는 실현될 수 있는 결과의 값이 기대값에서 얼마, 밑에 뭐야?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가지고 위험을 측정할 수 있군. 이렇게 되잖아요. 기대값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가지고 위험을 측정한다. 맞는 말이죠. 이 기대값이 즉 이 80%와 20%의 그 퍼센트에이지로 그 실현될 수 있는 값을 가지고 위험을 측정해서 위험을 기피할 건지 아니면 할 건지 그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답은 1번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자, 38번입니다. 38번. 니은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이 뭐였어요? 니은은 보자. 지금 니은은 세 번째 문단 쪽에 왜 안 돼? 세 번째 문단에 어디있지? 니은이 어디있죠? 니은은 A의 구체적인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A가 발생할 확률이 뭐하다?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는 게 니은입니다. 이거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이제 찾으라는 거죠. 예를 떠올리기 쉬울수록 발생을 판단한다는 거. 그럼 첫 번째,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앞면이 5번 연이어 나왔을 때 다음에는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틀렸죠. 언뜻 보기에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5번 연이어 나왔대요. 그러면 이게 앞에서 나온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나오긴 했지만 그 뒤에는 그러면 뒷면이 나올 걸 예상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앞면이 나온다고 예상해야 이게 답이 되는 거지. 뒷면이 나온다고 예상해버리면 앞에가 뒷면이 계속 나오니까 뒷면이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확률은 뒷면이 크다 이렇게 예상해서 그래서 뒷면이 나온다는 걸 예상해야 되지. 앞에 앞면이 5번 나왔으면 어떻게 뒷면이 나온다는 게 예상하는 게 그 사람의 그 의견이냐. 그게 지금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거 고르네요. 자, 그럼 다음. 자, 교통사고의 소식이 위암으로 인한 사망 소식보다 대중매체에 더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죠? 이게 답이 되네요. 이게 왜 답일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소식보다 대중매체에 의한 대중매체가 위암이 사망 소식,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나온대.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가능성이 위암으로 반대네. 사망할 가능성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교통사고는 위암으로 인한 사망 소식보다 더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뉴스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고는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맞잖아요. 앞에 구체적 사례에 대한 그런 걸 떠올리고, 예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A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거. 이게 바로 답이죠. 50달러가 25달러를 받는 것보다 75달러 한꺼번에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에 비해 150달러를 한꺼번에,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 판단에 대한 그게 없잖아요. 자, 1 곱하기 8 곱하기 5초 이내에 대답했을 경우 중간값은 512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쓴 경우에는 2250이었는데 정답은 4320이다. 이것도 별로 관련이 없죠. 왜? 판단은 있다고 쳐요. 판단은 있죠. 근데 이게 구체적인 예가 없잖아요. 요 앞에서 작은 값이 원래 작은 값이 더 곱해지면은 더 작게 나온다, 이런 뭐를 들었다 이랬으면 맞는데, 이것도 틀렸다는 거죠. 값이 15달러인 계산기를 구입하는 상황에서 5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20분 더 운전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68%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비에 125달러. 이것도 단지 판단에만 있지 구체적인 예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